안녕하세요, 머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yet의 다양한 의미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너네한테 한번 물어볼게. yet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니네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yet이요? 아직이라는 의미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좀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해봤다는 학생들한테 yet 그러면 아직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나라는 의미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 너네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야. yet이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라는 의미도 있는데 원래 이 두 개가 의미가 연결이 안 되네. 아직이라는 의미랑 그러나라는 의미랑은 완전 다른 의미 같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yet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yet을 아직이라고 외우고 일반적으로는 not yet 이렇게 덩어리로 외웁니다. 그래서 not yet 하면 아직까지 아니다, 아직까지 못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yet을 보시면은 2010년 9월 고2 모의고사 21번 보시면은 not이 이렇게 딱 붙어있죠. 그리고 요게 아직까지 뭐뭐가 아니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yet을 보시면 2011년 6월 고2 모의고사 48번에서 50번까지의 문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she hasn't 해갖고 not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맨 뒤에 yet이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요것도 아직까지 못했다라는 뉘앙스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yet은요 요런 형태로 나와요. 근데 yet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이라고 외워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yet의 다른 의미랑 연결도 안 될 뿐더러 해석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요 밑에 거를 조금 권장을 합니다. yet을 지금까지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요 이 지금까지 특히 이까지라고 해석을 해보면 다른 의미랑도 연결이 되고 추가적으로 해석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yet이요 그 의문문이랑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위에 yet이 보시면은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steering wheel이라는 건 뭐냐면은 운전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운전대 뒤에 있다는 얘기는 운전석에 앉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운전대를 잡아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를 직역을 하면 yet을 아직이라는 해석을 놓고 해석을 해보면은 너 운전대 잡아본 적 있니? 아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말이 이상하죠. 너 운전대 잡아본 적 있니? 아직? 너 아직 운전대 잡아본 적 있니? 약간 말이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지금까지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운전대 잡아본 적 있니? 지금까지? 요거는 해석이 너무 잘 되죠. 그쵸? 너 지금까지 운전대 잡아본 적 있니? 굉장히 표현이 해석이 잘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yet을 아직으로 하면 뭔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2012년 국가제 9급 4번 지문에 나왔던 문장이 되겠는데요. Have you written your term paper yet? 시라고 되면 이제 term paper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니네가 대학교 가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시험 대신에 내는 리포트 같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직역을 해보면은 너 term paper를 아직 썼니? 이렇게 됩니다. 해석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의역을 하게 되는데 아직이라는 말을 넣으려면 의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역을 되게 됩니다. 아직 리포트 쓰지 않았어? 라고 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 여기에 노나 나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안 왔어? 라고 노나 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라는 궁금증 같은 게 생긴단 말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랑 안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를 넣어보세요. 요거 yet을 아직이라는 말로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없는 노나 나세 표현을 이렇게 넣어서 의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 이럴 필요 없다고. 지금까지 넣어버리면 끝나버려요. Have you written your term paper yet? 이거를 갖다가 너 term paper 썼니? 지금까지? 라고 해버리면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리포트 썼니?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리포트 아직 안 썼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리포트 썼니? 써봤니?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런 두 가지 경우에서 특히 의문문에서 yet이 나오는 경우에서 아직을 넣어버리면은 해석이 약간 조금 골치 아픈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뭘 넣는다? 지금까지라고 해석을 넣어버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yet은요 아직이라고 해석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yet을 지금까지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죠. 요까지의 표현이 yet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 지금까지라고 표현을 하나요?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시간의 기본값을 현재 지금으로 잡기 때문이에요. 그럼 요 밑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그려놔봤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난 행복했었어 라는 거는 확실하게 과거의 일이죠. 왜냐면 했었어라는 과거의 표현이 붙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예시 들어볼까요?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거는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 때문에 미래의 일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은 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나 행복이라고만 얘기해볼게요. 나? 행복.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너네가 느끼기에 내가 지금 과거에 행복했다는 겁니까? 미래에 행복할 거라는 겁니까? 지금 행복하다라는 겁니까? 니네가 느끼기에 나 행복 이거를 딱 봤을 때는 지금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지적으로 이 마음속 깊이 그렇죠? 이 몸에 깔린 이 전반적인 깔린 인지의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기본값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옛을 굳이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지금까지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은 뭐뭐에까지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나머지 뜻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거는 잘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잘 나오는 표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오는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줘 봤는데 요런 예시가 있어요. snow, snow, and yet more snow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뭐라고 해놨나요? 거기에라고 해석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yet은 추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추가의 의미는요,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은, 원래 이까지는 어떤 식으로 쓰는 단어예요?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 즉 범위를 나타내주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갖고, 야, 니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숙제해와. 뭐 이거는 뭐야?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범위를 나타내주는 거잖아.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주는 건데, 뭐뭐에서 뭐뭐에 뭐뭐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추가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용돈에 휴가까지 준다고? 아니, 피자에 치킨까지 준다고? 요거 어떤 뉘앙스예요? 범위의 느낌은 전혀 아니죠. 범위의 느낌은 전혀 아니고 이 추가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용돈에 휴가까지 준다고? 피자에 치킨까지 준다고? 뭔가 추가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어에서 까지가 추가의 의미를 지니듯이 이 옛도 까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의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이 yet은요, 뭐뭐에까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but이나 however라는 단어가 가진 대조나 역접의 의미를 이 yet이 지니게 되거든요. 한번 예시를 한번 일단 볼게요. 이 2016년 6월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yet이 하지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 다음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를 보시면 yet이 그러나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however나 but을 넣어도 사실 굉장히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yet이 but이나 however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건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거는 요 예시를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기역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는 어제까지 살아있었는데 라고 하면 뒤에 어떤 내용이 좀 추론이 됩니까? 그는 어제까지 살아있었는데 오늘은 죽었어. 요런 내용이 충분히 추론이 되죠. 자, 니은의 예시를 볼게요. 나는 오늘까지 놀 거야 라고 하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게 뻔합니까? 내일은 공부할 거야, 일할 거야,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하겠죠? 공부할 거야. 대충 요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게 추론이 되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예시 볼게요. 나는 오늘까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내일은 안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예시를 잘 보시면은, 이까지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대화상에서 요런 식으로 쓰였을 때는 굳이 but이나 however라는 말을 안 써도 뒤에 이 살다, 놀다, 먹고 싶은 대로 먹다에 대조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나나 but, however,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그는 어제까지 살았었는데 오늘 죽었어. 그렇죠? 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까지가 굳이 but이나 however를 쓰지 않아도 이까지가 대조나 역접의 기능까지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나눠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봤죠. 첫 번째는 not yet 같은 데서 아직이라고 보통 해석이 될 때입니다. 근데 아직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다고 했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에서 까지의 이미지로 추가의 의미가 생기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 이렇게 대조나 역접의 의미가 생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의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생님, 요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문법은 뭐라 그랬어요? 형태나 통사입니다. 형태는 모양이고요. 통사는 위치예요. 자, 이 ye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yet이 어디에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하게 갈리기 때문에 위치만 잘 파악해도 의미가 잘 파악이 됩니다. 자, yet 볼게요. 맨 뒤에 나타났죠? 맨 뒤에 나타났죠? 그쵸? 그럴 때는 지금까지 혹은 아직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얘 볼게요. yet이요. 비교급 앞에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and 뒤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딱 yet에 요런 식으로 의미가 쓰일 때는 얘랑 얘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고 쓰이는 이 역접 대조의 의미에 yet은요 접속사로 쓰입니다. 접속사라는 건 뭐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절
문장의 앞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치가 고정적이에요. yes는요, 요런 의미로 쓸 때는 요렇게 맨 뒤에, 요런 의미로 쓸 때는 요렇게 중간에, 요런 의미로 쓸 때는 요렇게 맨 앞에 나타나는 게 굉장히 고정적이에요. 우리가 however 같은 경우는요, 사실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준호는 however 성격이 구려. however 준호는 성격이 구려. 이렇게 however가 막 문장 사이에 들어갈 때도 있고 문장 맨 앞에 들어갈 때도 있고 however는 위치가 굉장히 자유로운데 이 yet 같은 경우는 however 의미를 지녔을 때, 역적과 대조의 의미를 지녔을 때 거의 무조건 맨 앞에 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만 잘 파악해줘도 의미 파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을 내면 좀 섭섭하죠? 선생님이 조금 심한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자, yet to 표현입니다. 요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2016년 EBS에 나온 문장인데요. 요거는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해석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요거거든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냐면은 이 yes를 일단 빼버리면 the best is to come입니다. 이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고가 이제 곧 올 예정이다. 최고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yes이 들어가면 약간 딱 아직 요런 뉘앙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에서 딱 제한되는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최고의 순간은 올 건데 아직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긴 올 건데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yet to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all generations yet to come을 갖다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앞으로 태어나긴 할 건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라고 해석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et to는 뭐야? 앞으로 일어날 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yet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이라고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yet이 아직이라고 해석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뭐 yet to 같은 거 이해할 때는 아직이라는 단어 표현을 쓰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의 기본 이미지는 뭐뭐까지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다양한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추가의 의미가 있었죠, 아까. 그렇죠? 아니, 피자에 치킨까지 준다고? 요런 뉘앙스에서 yet이 추가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캐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yet이 일반적으로 however나 but과 같이 그러나의 의미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요? 나는 요때까지는 요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럴 거야 라는 이까지의 한정적 의미가 있고 그 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이 뒤에 후술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까지가 however나 but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요렇게까지 선생님이 한번 yet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